아직 대중들은 이해도가 낮단 말이에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대로 이해를 하면요, 변동성을 먹는 게임이 아니라 그냥 지금부터 계속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사 모아야 돼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리팍입니다. 25년 12월 13일 오전 9시고요. 2035년, 10년 정도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확실한 거는 세상의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미국이 기술공화국으로서 이길 거라고 합니다. 피터 틸, 일론 머스크, 알렉스 카프,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들 거고요. 다양성을 포용해야 된다라는 것보다 일단은 기술 경쟁력을 갖고 있어야, 우주의 주권을 갖고 AI 주권을 가져야, 억제력을 갖고 있어야 가치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기술을 중심으로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큰 세상의 흐름의 변화는 AI, 에이전틱 AI와 그다음에 피지컬 AI의 발전이겠죠. 그 분야에서 선도를 하고 있는 기업이 뭐냐? 그 기업은 꼭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 두시는 게 장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도움이 됩니다. 개별 주식을 사도 되고요, 아니면은 ETF를 통해서 이 비중을 어느 정도 담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절세를 위해서 ISA 계좌나 연금 저축펀드, 퇴직연금 IRP를 통해서 구글이나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기업들의 자산을 노출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코인 투자에서 되게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4848이에요. 자꾸 차트를 보고 전망을 맞춥니다. 변동성을 기준으로 기술적인 지표들을 갖다 붙이면서 이 위아래 상방을 맞추려고 합니다. 절대로요, 그런 가격의 변화를 계속 맞출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확률은 평균에 회귀하기 때문에 상위 1%가 아닌 이상 트레이딩으로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없습니다. 메타인지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트레이딩을 못한다 라고 하면은 이건 가격을 맞추는 게임이 아니라요, 좋은 자산들,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것들은 계속 2035년까지 사모으는 게임입니다. 배구열 교수님의 피크코리아라는 책인데, 우리나라가 점점 그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고 너무나 다들 강남 아파트를 선호를 하고 그 자녀들도 예측 가능한 부의 대물림을 주기 위해서 의치 한약수로 몰리는 현실, 공대를 가지 않고 다 여기로 몰리게 되니까 고령화라든지 저출산이라든지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고, 그러면 개인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챕터가 나와요. 거기서도 AI를 굉장히 강조하고요. AI 이렇게 3번이나 강조를 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AI 시대가 오면요, 지금까지는 생산 수단을 갖고 있는 토지라든지 공장이라든지 부익부 빈익빈이 나왔었는데, AI 시대가 되면은 AI는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고 그 AI를 만든 기업이 모든 가치를 가져갑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계속 변동성을 맞추고 가격을 맞추는 트레이딩이 아니에요. 비트코인이 태동하는 초반기 아기 단계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비트코인을 이해하는 거는 블록체인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화폐란 무엇이고 신용이란 무엇이고 진정한 소유는 무엇인가, 인문학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공부를 하고 나면은 비트코인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 중에 가장 완벽한 돈입니다. 화폐예요, 화폐. 자꾸 비트코인을 어떻게 화폐냐, 골드 스탠다드에서 출발을 했다가 지금 피아트 스탠다드인 달러로 자리 잡았고 다시 비트코인 스탠다드, 이 세상에 큰 돈의 흐름이 가고 있단 말이죠. 디지털 시대의 강력한 통화 주권이라는 거죠. 이더리움은 화폐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에서 시작됩니다. 비트코인은 철학과 이념이거든요. 이념을 프로토콜로 구현시킨 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은 이 이념을 기반으로 운용이 가능한 스마트 컨트랙트가 가능한 플랫폼입니다. 얘는 블록체인 기술이고 웹3라고 불리는 새로운 분야의 대장이에요. 장기적으로 2035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오히려 갖고 있지 않으면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BTC 대비 이더 가격, 이건 뭐냐면 디지털 세대가 되면은 인터넷 오브 머니라고 불리는 웹3가 활성화가 될수록, 이 웹3가 활성화된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오고 모든 자산이 토큰화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세계에서 이더리움이라는 플랫폼의 가치는 디지털 세계의 기축통화인 BTC 대비해서 얼마나 가치 있느냐, 이더 가격이라는 거죠. 지금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는 거죠. 톰리가 말하는 슈퍼 사이클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이더나 비트 가격을 차트를 보면서 맞추는 게 아니라
계속 사모으는 거예요. Just keep buying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신뢰의 형태를 변화시킨 혁신적인 아직 대중들은 이해도가 낮단 말이에요. 그럴 때 계속 사모으는 거고, 뭐 30% 떨어지고 40% 떨어지고 이런 변동성은 나중에 앞으로 2035년 까지 가격이 올라가는 상승분을 봤을 때 지금 변동성이 적은 것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호들이 중요한 거죠.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트코인은 이거 자체가 완벽한 돈이에요. 원래 완벽한 돈은 구매력을 저장을 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쓰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노동력과 에너지를 갈아 넣으셔가지고 돈을 벌면은, 돈은 사실 에너지의 한 형태일 뿐이거든요. 돈을 버시면은 BTC로 치환을 하셔가지고 구매력을 저장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퇴 시점에 1BTC를 은퇴 시험까지 가져갈 수 있으면은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느냐라는 이 BTC를 가지고 담보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USDT를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금을 낼 필요도 없고요. 그다음에 이게 위험하지 않느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비트코인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플랫폼의 신뢰도 문제예요. 근데 이거는 5년이나 10년 안에 분명히 신뢰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출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처럼 비트코인도 가장 신뢰받는 담보물이기 때문에 1BTC가 100만 달러가 있는데 10만 달러를 대출받는다. 그러면 10%거든요. 10억짜리 아파트를 1억짜리 대출받는다고 할 때 느낌이 어떠세요? 안전하잖아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을 담보로 여러분들이 노후 생활이나 생활비나 다시 또 그걸로 투자를 할 수도 있죠. 뭐 10억짜리 비트코인을 담보로 1억 정도의 USD를 빌려서 다시 투자를 하거나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는 형태의 그러한 금융이 반드시 옵니다. 없는 아파트, 새로운 부인, AI를 5개, 빅테크 기업이 노출되어 있어야 되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계속 사모은다. 이런 것들은 파는 게 아니에요. 2035년까지 스택을 해가갑니다. 쌓아가는 개념입니다. 꾸자 사모, 꾸준히 자산을 사모은다라는 개념으로 가져가시면은 2035년에 여러분 저한테 정말 고마워하실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아리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